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벌써 9,300명 정도 구독자분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0,000명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도 해주시고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른 것과 좀 차별화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집중이 안 돼서 정신과에 찾아간 거예요. 검사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집중력 검사상에는 정상으로 나왔고, 오히려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ADHD나 여러 가지 약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약 처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약을 복용을 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좀 속이 미식거리고 구역질 나고 입맛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도저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우울감도 별로 없고 그냥 집중이 너무 안 돼서 도움을 받으러 간 건데, 결국 나는 우울하지도 않은데 우울증이라고 하고, 또 ADHD 집중을 올려주는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나한테 잘 맞지도 않고, 실제 집중력 검사상에 이상이 두드러지지도 않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셔서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있으세요. 이제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내가 집중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그런 ADHD 치료제를 복용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 검사도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매우 단순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에도 왜 이 레벨이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레벨이 있고, 또 레벨이 좀 올라가게 되면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레벨이 있는 거고요. 왜, 그래서 책도 그렇잖아요. 쉽게 읽히는 책이 있고요. 신경을 막 써서 한 문단 한 문단 읽어야, 그래야지만 이해가 가는 책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도 이 테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낮은 레벨의 집중력이 있고, 또 이게 좀 하이 레벨의 집중을 요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집중력 검사는 아주 낮은 레벨의 집중력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뇌가 뭐 전두엽이나 이런 곳이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집중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낮은 레벨의 집중력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두엽의 기능 이상으로 낮은 레벨의 집중력까지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좀 ADHD 조금 더 가깝고 병적인 집중력 저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저한테도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 중에 집중력 검사가 정상이신 분들이 상당수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문제들은 대부분 그렇게 낮은 레벨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레벨의 집중력을 요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옛날에 저희 때는 왜 집에서 뭐 인형 눈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중이 매우 낮아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일과, 내가 뭔가 어디에 이제 자기 보고서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려서 뭔가 글을 써야 되는 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이 집중력 수준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상 측정하는 거는 매우 낮은 레벨의 집중력이고, 우리가 실제 집중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좀 난이도가 높은 집중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집중이 잘 안 되고 어려워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집중력 검사상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만능은 아니거든요. 나에게 어떤 이제 뭔가 긴장, 각성 이런 것들을 좀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퍼포먼스의 증가로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내가 더군다나 막 불안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고 이미 긴장도나 이런 게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런 약들이 오히려 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제 높은 레벨의 집중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근데 왜 그 뇌의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상황을 우리 몸으로 전달하는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이게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이게 서로 이제 시소를 타듯 하나가 활성화되면 하나는 억제가 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인지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된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뭔가 좀 쉬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나의 생각의 폭과 깊이가 이런 게 넓어져 가지고 굉장히 사고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반대로 막 어디에 뭐 쫓기고 있다든지 이렇게 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생각의 사고와 폭이나 깊이가 매우 얕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길거리에 가다가 제가 딴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흥분이 되고 막 뭐 잘못하면 한 대 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깊고 넓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충동적인 어떤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집에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상황이 종료가 되고 편안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상태가 되게 되면 그때 장면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반응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응했었어야 되는데 다양한 어떤 방식,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이게 이제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생각의 폭과 어떤 넓이나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높은 레벨의 집중력을 요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집중이 어려운데 뭔가 좀 잘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한번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시는 게,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게 뭔가 업이 되어 있고 쫓기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런 상태는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가급적 좀 심호흡도 하시고 릴렉세이션도 하시고 이렇게 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그리고 불안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울증 치료제 중에 어떤 불안, 긴장도를 좀 낮춰주는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이제 치료제들의 도움을 같이 함께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집중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겨내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왜 ADHD가 있을 때 복용하는 치료제 중에 오히려 교감신경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좀 부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사고의 깊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제들을 같이 복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집중이 떨어진 상황, 뭔가 이제 기존의 치료제로 도움을 받지 못한 여러 가지 경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의 내용을 토대로 왜 집중력 검사, 이게 ADHD를 진단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검사인데 왜 나는 집중이 떨어지는데 검사상의 이상은 크지 않고 ADHD 치료제를 복용해도 과연 나아지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